설명을 드리면 이제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신병 환자의 두뇌에 미치는 상태. 그러니까 약간 좀 우리가 정신장난증 뭐 이렇게 이제 우리 사전에 찾아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정신장난증이다. 우리가 이제 연재강 박사님 의사시잖아요. 한 말씀 좀 처음 들었습니다. 네? 브레인스토밍을 처음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론하는 그 옛날에는 토론하는 기법이 KJ 기법이라는 게 있고 브레인스토밍 기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KJ 기법. KJ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사람이 개발한 KJ 기법 들어보셨어요? KJ 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KJ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도표를 그려놓고 예를 들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원인 분석을 하고 그런 다음에 대책을 마련하고 그런 다음에 사후 관리하는 방법까지를 하는 게 이게 이제 KJ 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도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이제 KJ 기법이고, 이 브레인스토밍 기법이라는 것은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얘기를 해서 그 중에서 의견을 취합하는 게 이 브레인스토밍 기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브레인스토밍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서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발언을 한다. 예? 그 자유롭게 발언하는 속에서 뭔가 창조적인 의견을 도출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만약 이 자리에 신상진 성남시장이 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성남시 정책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겠어요? 예? 이거 좀 뭔가 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참 얘기하기가 참 힘이 들거든요. 네? 이 자리에 시장이 와 있다든가 아니면 뭔가 어떤 주제 당사자가 와 있을 때는 참 말하기가 참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겠어요, 이게. 네? 그래서 우리가 토론이나 토의할 때는 다 계급장을 다 떼고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유격훈련 가면 계급장 다 떼고 훈련 받잖아요. 장교든 뭐 다 계급장 다 떼고 우리가 훈련을 받기 때문에 다 동등한 거죠, 지금. 동등한 상황에서 토론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이게 브레인스토밍 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것은 알렉스 오스본이라는 분이 이 창안한 기법이에요. 네? 이분이 이제 광고 회사를 하는 분이,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이런저런 뭐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통해서 뭔가 의견을 해보니까 회사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브레인스토밍 기법이라는 걸 이 창안을 한 거죠. 그래서 누가 어떤 의견을 내놓든 아무도 반대 의견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기법이다. 네? 그래서 노노 기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누가 뭔 얘기를 하더라도 듣기 싫은 얘기를 하더라도 안 돼.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 사람 얘기가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다 서기가 다 종합해서 다 적는 거예요. 네? 1번, 2번, 3번 다 적어서 우리가 하는 게 바로 이 브레인스토밍 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브레인스토밍 기법에 4가지 규칙이 있어요. 네? 첫 번째, 비판 금지, 자유분방해야 되고, 질보다 양, 많은 얘기예요, 많은 얘기. 네? 네? 그다음 아이디어에 편성한다.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얘기를 뭔 얘기를 했는데 뭐 그 얘기를 내가 듣는 순간 뭔가 또 다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앞에 사람이 뭔 얘기를 해. 그럼 그 얘기를 더 붙여서 내가 또 뭔가를 또 얘기를 또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회사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데 가서 한번 접목을 해보면 상당히 재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여러분 접목을 한번 해보시게 되고 절대 어떤 중요한 1번 비판을 한번 해요. 남의 얘기.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내 얘기가 옳은 게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 중요한 무엇이 옳은가. 예? 예? 내가 묻고 싶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뭘 묻고 싶은가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 브레인스토밍 진행은 구성 인원은 5명에서 한 7명 정도가 적정하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 예를 들어서 한 2파트 정도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팀장, 이 중에서 팀을 구성하는 데서 팀장 한 사람 선출하고 서기, 기록하는 사람 선출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팀장은 어떤 진행권을 갖고 구성원들을 발언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거죠.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적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상당히 소극적이라서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대화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는 게 바로 이제 진행자의 역할이죠. 그 서기는 이제 구성원들의 개개인의 발언을 요약해서 정리를 하는 거. 그리고 진행 방법은 뭐 이런 방법이에요. 비판하는 사람에게 재치 있게 주의를 준다. 네, 그러니까 이 안 돼 뭐 이렇게 뭐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좀 위태 있게끔 이렇게 그 사람이 마음이 상하지 않게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네. 그다음 발언이 적은 사람에게 발언 기회를 주고 하나의 포인트만 집중하지 않도록 신경을 쓴다. 네. 그다음 진행 중에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 때는 힌트를 준다. 네. 뭔가 진행자가 저 사람이 뭔가 이런저런 얘기가 좀 평이한 얘기가 있을 때 진행자가 그게 뛰어들어서 한마디로 뭔가를 던져주는 거죠. 네. 그다음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그다음 농담과 웃음으로 장려한다. 그래서 토론 분위기를 좀 해야 되는 이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하려면 일단 분위기가 좋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우리가 토론에 하는데 가장 적정 인원이 피자를 2판을 놓고 피자 2판을 놀아 먹을 수 있는 인원이 제일 좋대요. 피자가 한 몇 조각이지 이게? 피자가 8조각인가요? 그런 피자를 2판을 갖다 놓고 그거를 서로 이제 먹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거기다가 뭐 맥주 하나씩 뭐 생맥주 한 잔 넣고 얘기하는 게 좋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토론하는 인원이 제일 적정하다는 거죠. 인원이 너무 많거나, 지가 구성 인원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어도 얘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 인원이 적정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브레인스토밍 효과는 어떤 명확한 목표 설정,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해. 우리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할 건가, 우리가 과학적 문제에 대해서 할 건가, 우리가 고도제 문제에 대해서 할 건가, 아니면 뭐 저출산에 대해서 할 건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안보에 대해서 할 건가, 뭐 여러 가지 뭐 주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주제, 또 사회에 맞는 주제, 국가에 맞는 주제 이런 걸 이제 선정을 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해결해야 될 과제를 명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 우리가 고도 제한을 했을 때 뭐가 이익이 있는가, 성남에 예를 들어서 뭔 이익이 오는가 이런 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과학부를 성남에 유치해야 되는데 뭐 과학부 유치해서 성남시에 뭔 도움이 되지? 예를 들어서 시민들한테 뭐 몇몇 사람들은 이익이 돼서 물론 좋을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인 시민들이 뭔 이익이 있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우리가 서로 간에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절한 환경이 좀 필요하다. 이 브레인스토밍 방법이. 그 도구, 우리가 적절한 도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사람이 말로 해서는 남이 그러니까 말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포스트잇 이런 걸 통해서 뭐 쭉 메모지 시켜거나 메모지 이런 걸 통해서 글을 적게 하는 거죠. 적게 해서 그걸 나중에 쓰기가 굳어서 그걸 갖고 뭐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런 의견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종이에 적게 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내 의사를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도구 같은 걸 이용하는 방법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많이 양산해야 된다. 아이디어를 많이 끄집어내는 방법. 그다음 비판을 유보한다. 절대 비판을 막 딱 선을 그어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다음 자유로운 사고, 뭔가 열린 사고가 돼야 돼요. 너무 어떤 고정관념을 너무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좀 자유롭게 어떤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을 필요가 있는 거죠. 아이디어 결합. 아까 말했듯이 남의 아이디어, 남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나도 저런 생각했는데 아니면 거기에 덧붙여서 뭔가 새로운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이디어를 분류를 하는 거예요. 분류. 그 생성된 아이디어를 주제별로 분류하는 거예요. 10가지 안건이 나왔다 했을 때 10가지 중에서 같은 것끼리 묶는 거예요. 같은 것끼리. 그래서 이거 한 3개로 같은 것끼리 묶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중복된 아이디어를 줄이고 중요한 아이디어를 이제 파악해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다음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어떤 걸 우선순위를 할 건가? 어떤 우리가 뭐 뭔가를 하나 일을 진행하는데 어떤 걸 우선순위를 할 건가? 이 방법을 정하는 거죠. 대개는 공인공 6344. 그다음 실행 계획을 수립한다. 실행 계획. 우선순위가 높은 아이디어를 선정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 브레인스토밍의 장점은 창의성을 촉진시키고 팀워크를 강화하고 어떤 해결책을 모색한다. 이런 어떤 장점이 있는 거죠. 이런 장점을 통해서 우리가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이제 이용을 하게 되는 거고, 이 단점은 뭐냐? 그래서 우리가 이 브레인스토밍을 단점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정책을 하는 주체자가 있고, 예를 들어 뭐 시장이 있고 의원이 있고 국회의원이 있고 대통령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뭔가를 함부로 뭔가를 참 제안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집단 사고의 위험이 있다. 우리가 집단 사고라고 하는 것은 같이 막 사고에서 같이 행동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집단 사고, 집단 지성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집단 지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뭔가 어떤 지식인들이 모여서 뭔가 새롭게 뭔가를 발견하고 새롭게 행동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지성이라고 하는 거고, 이 집단 사고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뭔가 같이 뭐 담합해서 뭔가를 해보자 이런 어떤 좀 부정적인 의견이 좀 없잖아요. 이런 거죠. 그다음 비효율성, 아까 말씀드린 이게 여러 의견이 많이 나오니까 어떤 의견을 해야 될지 의견 조합하기가 참 힘이 들어요. 브레인스토밍 기법이.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회사에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절차가 복잡하니까 사실. 그러니까 뭐 회사 사장 입장에서는 빨리 결정해서 빨리 뭔가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의견을 구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를 해버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너무 비효율적이다. 이래서 이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단독적인 결정에 가까운 이런 의사 결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하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우리나라 분들은 사실 남 앞에서 뭔가 얘기를 잘 안 해요. 사실. 내가 의견이 있어도 설령 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깨는 자꾸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내 의견을 자꾸 얘기할 수 있는 의견.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학교 교육에서부터 사실 그런 교육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이제 뭐 학교 때부터 선생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말하고 그냥 나가버리고, 요즘은 이제 그런 교육이 많이 바뀌긴 했죠. 애들 교육이 사실은 토론식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뭐 저희 때만 해도 사실 뭐 교수가 일방적으로 하고 그냥 그냥 학생들이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일방적인 교육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기 의사를 표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점수 받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그냥 선생한테 잘 보여서, 교수한테 잘 보여서 어떻게 학점을 좋게 받을까, 아니면 논문을 좀 잘 써갖고 어떻게 빨리 뭔가를 좀 통과할까 이런 생각만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적극적인 참여가 좀 부족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도 이슈에 대해서 할 말은 한다. 뭐 제가 표현한 말인데, 나도 뭔가 말을 해야 된다. 뭐 시장만 말하냐, 나도 말한다. 뭐 국회의원만 말해야 돼, 나도 말한다. 그러니까 뭔가를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말을 내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거를 묵살을 해버리죠. 쉽게 말하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뭐 박사학위나 받은 사람이 얘기하면 저게 참 공감이 된다. 그게 끄떡끄떡하지만 뭐 학위도 없는 놈이 와서 뭐라 얘기하면 저 새끼 어디 가서 썰푸네 개소리 하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학벌주의, 학위주의, 뭐 이런 쪽으로 자꾸 이제 가게 되는 이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그리고 요즘 국회에서 자주 나오는 입털막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니죠. 그런 말을 막아버리고 쉽게 말을 못하게. 그래서 그런 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이제